수학학원에 보내고 있다면 집에서는 이렇게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동네 아줌마 노을커피입니다. 오늘은 수학학원을 선택하는 기준 간단히 먼저 이야기하고 수학학원을 다니고 있을 때 집에서 어떻게 봐줘야 할지 얘기해 봅니다. 다니기로 결정을 했다면 전기세만 내면 안 되죠. 돈도 문제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다시 오지 않는 아이들의 시간이니까요. 그래서 학원 100% 활용해서 제대로 실력 올리고 굳히는 방법 얘기해 보겠습니다. 고작 두 아이 키워본 아줌마 생각입니다. 학원 선택. 학원 선택이 참 중요하죠. 일단 저는 중상위권이라면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단체 수업을 받는 대형 학원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은 이제 어느 정도 혼자 해결할 수 있는데 마지막 익히는 훈련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친구들과 함께 준심화나 심화를 또 경쟁하면서 많이 이제 풀면서 더 열심히 하는 경우에 이제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 친구들의 공부량, 그러니까 푸는 속도를 보면서 이제 느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상위권 공부량에 이제 공부 자극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하위권이라면 이런 학원보다는 그러니까 1대1이나 소수로 운영되는 학원에서 부족한 부분을 이제 적극적으로 지도받는 경우가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대형 학원도 이제 개념을 당연히 배우겠지만 이제 중하위권이라면 1대1로 체크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시험 후에 이제 피드백을 받아볼 수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세요. 이후에 이제 공부 방법이나 교재 등 이제 방향을 조절해 가면서 이제 실력을 조금씩 올려야죠. 그리고 이제 두 형태 모두 단기적인 실적을 위해서 숙제만 많이 내주는 학원보다는 혼자 이제 공부를 할 때도 집에 가서 혼자 할 때도 잘 할 수 있도록 공부법이나 그러니까 수학을 푸는 순서, 그러니까 수학을 알고리즘을 가르치는 학원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업을 들어도 어차피 이제 혼자 풀면서 복습을 해야 이제 성장하고 결국 수학도 이제 언젠가는 공부 독립을 제대로 해야 이제 실력이 자리 잡거든요. 사실 초등, 중등 때는 이게 실력이 바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민감한 차이를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겠지만 고등에 가면 이제 실력이 차이가 확 나요. 그러니까 수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많이 물어보세요. 공부법을 잘 가르쳐주는 학원인지 들어보시면 잘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학원에서 모든 것을 얻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제 꼭 필요한 것은 이제 확인하고 확실하게 이제 얻어와야 합니다. 수학 공부 집에서 봐주기. 일단 조금은 아이러니한 말 같지만 학원에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사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개념을 가르칠 때 오개념 없이 정확하게 잘 가르쳐 주시는 것, 그리고 과제 모두 다 이제 해내게 해서 확인해 주시는 것 정도를 학원에 바라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만도 사실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과제를 열심히 하는지 학생 한 명 한 명 꼼꼼하게 봐주시기는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잘 가르치는 학원일수록 학생이 많기 때문에 또 일일이 챙긴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죠. 일일이 챙길 수 있다면 보통 원생이 적은 경우인데 그렇다면 적은 이유가 또 있는 거니까 그것도 무조건 좋은 건 아니거든요. 혹시 잘 가르치셔서 원생이 많은데도 하나하나 다 챙겨주시는 선생님이 계시다면 정말 행운이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아무리 선생님이 좋아도 엄마만큼은 사랑하고 아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원을 보내도 챙길 건 챙긴다. 잘 가르쳐 주시는 것만도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장착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우선 첫 번째로는 과제양, 과제 기한, 각인시키기. 그래서 이제 우선 학원에 다녀오면 어떻게 배웠는지도 중요하지만 일단 숙제를 확인을 해주세요. 복습하고 다지는 시간이 꼭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숙제 양과 숙제를 해가야 할 기한, 이 두 가지를 아이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킵니다. 몇 페이지를 언제까지 해야 하네? 이렇게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세요. 한 번 더 이제 아이한테 각인이 될 겁니다. 사실 정말 친절한 학원은 요거만 잘 챙겨도 알아서 이제 잘 진도 착착 나가기도 하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제 풀이 확인과 채점.
그러니까 저학년일 때는 풀이하는 과정을 보시고 직접 채점까지 해서 확인을 하셔야 좋습니다. 과정을 봐도 이해가 잘 안 된다면 풀이 양이라도 보세요. 깨끗하게 쓰고 있는지, 그림을 잘 그려가면서 푸는지도 보시고요. 직접 채점까지 해봐야 아이가 수업을 잘 이해하고 잘 다니고 있는지 사실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고 확인은 집에서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정답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풀이의 양과 질 모두 챙겨서 보셔야 해요. 뭐 사실 조금 수월한 방법이 있길 바라셨겠지만 사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아이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다 관여하게 두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초등이라면 그래도 가능한 겁니다. 이때는 꼼꼼하게 무조건 봐주셔야 합니다. 초등인데 참 말을 안 듣는 것 같죠?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중고등에 비하면 지금은 천사라는 것, 그건 확실한 거거든요. 아무튼 그냥 학원에만 맡겨두지 마시고 학원비 결제만 하고 계시면 아이 실력이 어찌 됐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채점도 하시고 아이 수준도 계속 알고 계셔야 합니다. 중등 때는 채점이나 풀이 하기는 일일이 하시기는 어렵죠. 어차피 아이가 해야 하는 시기니까 그때는 많이 물어보세요. 아이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이제 맞장구 쳐주시고요. 단점을 말하면 어떤 걸 이상하게 가르치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달라고 하세요. 설명을 하려면 이제 한 번씩 더 생각을 할 것이고, 혼자 할 때는 그 개선된 방법으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풀이 양과 질을 꼭 직접 챙기시면 좋고요. 내용을 모르셔도 규칙적으로 이렇게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더 제대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고등 때는 사실 해줄 것이 없네요. 대화를 많이 하시면서 필요한 것이 없는지를 많이 물어보세요. 그때는 더 필요한 교재나 혹시 인강이 필요한지를 물어보세요. 학원 시스템에 이제 처음 들어가는 경우나 학원이 바뀌면 중간에 들어가기도 해서 이제 시작 단계에 인강을 병행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고등 때는 칭찬 많이 해주세요. 세 번째는 가르치기. 이제 저희가 과외를 하면서 자주 하는 얘기예요. 배울 때보다 가르치려면 훨씬 더 많이 공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이들도 문제를 간단히 이렇게 풀이를 할 때보다 누군가에게 알려주려면 더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학원을 다니더라도 그러니까 매 단원을 시작할 때는 간단히 엄마한테 좀 가르쳐 달라고 해보세요. 문제 한 문제를 다 하라는 게 아니라 단원 시작할 때 그 주요 개념을, 엄마가 바쁘시면 이제 인형이라도 앉혀두고 가르쳐 보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본적인 개념 설명 정도를 엄마에게 할 수 있다면 문제풀이도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하게 될 겁니다. 사실 그 최상위권 공대 면접이 다 이런 식이에요. 지금부터 조금씩 해봐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시간 내 풀기 연습. 그러니까 중등 때도 그렇지만 고등 때는 특히 중요한 게 시간 내에 푸는 것입니다. 문제를 그냥 풀 수 있다 정도로는 최상위권이 되기는 어려워요. 3, 4등급 때 친구들한테도 시간을 주면 대부분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시험이라는 건 그 한정된 시간 안에 해결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은 풀 수 있는 것을 맞추는 정도가 아니라 한정된 시간 분배를 잘해서 다 맞을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학원에서 시간 내 푸는 연습을 해주시는지 물어보시고요. 그런 과정을 안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때는 난이도 골고루 섞인 그냥 기출 문제를 따로 구해서라도 집에서 이제 연습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학원만 믿고 있기보다는 어차피 목표는 성적이 잘 나와야 하는 거니까 집에서라도 꼭 확인해 주세요. 시간 내 풀기 연습을. 그리고 선생님을 우리 편으로. 그러니까 엄마 말은 잘 안 들어도 이렇게 선생님 말은 잘 듣는 아이들이 있죠. 이럴 땐 정말 수월해집니다. 사실 아이가 어떤 점이 부족한지 선생님께 많이 물어보시고요. 또 이제 아이가 바뀌었으면 하는 부분은 선생님께 이렇게 좀 말 좀 해달라 부탁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선생님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서 아이가 이제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갈 수 있도록 해보세요. 대형학원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때는 선생님 참 좋으시다, 잘 가르치시는 것 같다, 이렇게 좋아할 수 있도록 얘기를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더 열심히 하게 돼요. 여섯 번째, 홍콩시간 확보. 학원 수업을 아무리 잘 들어도 결국 그것을 이제 아이가 자신이 것으로 만들려면 그것을 복습하고 익히는 시간이 필요해요. 초등 때는 학원 수업이나 과제만 해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데 고등학교 가면은 과제 이외에 또 이제 더 많이 풀면서 다져야죠.
그저 수업만 들었다고 해서 절대 실력이 쌓이지 않아요. 뭐 초중등 때는 사실 실력 차이가 안 날 수도 있지만 고등은 바로 표가 납니다. 이런 시간이 없다면 정말 다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을 다녀도 꼭 습하는 시간이 확보되는지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학원을 보낼 때 이제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학원 선생님도 똑같이 선생님입니다. 일단 학원을 선택할 때까지는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도 일단 선택을 했다면 절대 선생님 험담은 아이 앞에서 하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이 싫은데 그 과목 공부 열심히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잘 들어보고 뭐 선생님께 따로 물을 수는 있겠지만 가능한 아이 앞에서는 선생님 흉은 보지 않는 겁니다. 아이 공부를 위해서 더 그렇습니다. 그래야 아이가 선생님을 잘 따르고 더 열심히 공부를 할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수학을 좋아해야 수학을 잘하게 됩니다. 힘들게 공부하는 아이들 최대한 칭찬해 주시고요. 다른 과목은 몰라도 수학은 특히 혼나면 절대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잘 하도록 체크는 하시되 잘한다 잘한다 해주세요. 다음 계단을 오를 때까지는 아이가 무척 힘들 거예요. 그걸 참고 기다려 주시는 것도 이제 우리 엄마가 할 일이겠죠. 잘하고 싶은 우리 아이들 더 사랑해 주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